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감세안이 드디어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연방 하원이 자신의 감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상원에서는 Thanksgiving Day를 지나고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원의 감세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러 가지 논쟁점이 많이 있고 또 반대 의원들이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감세안, 하원안, 상원안에 대한 설명은 이 시간에 충분히 미리 드렸습니다. 이번 감세안의 특징들 몇 가지, 30년 만에 최대의 감세입니다. 개인과 기업 세금 감세 폭이 무려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1조 5천억 달러의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 실시하는 것인데, 먼저 감세를 하고 그 다음에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국가 경제, 개인, 기업의 경제 사정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당론에 따라서 논쟁이 큰 감세안입니다. 공화당의 생각은 국가 경제를 상승시키고 개인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감세안이다 라고 믿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악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 하원 의원의 표결 결과를 보면은 모두 18명 중에 공화당 의원 전원이 7명이 어제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 전원 11명은 반대를 했습니다. 당론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한 셈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첫째, 감세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세금이 아니고 바로 내 세금이기 때문이죠. 둘째로는 찬성이냐 반대냐,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나를 대변하는 의회의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이 나의 생각과 같은가 다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제 하원 통과의 내용, 그리고 상원안과의 차이점, 상원 표결에 대한 예상은 어떤 것인지, 일리노이주 하원의 표결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하원 통과는 227대 205로 가결이 됐습니다. 반대 측은 민주당 의원 전원에다가 공화당 의원 13명이 반대에 가담을 했습니다. 이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13명인데 이 중에 12명이 캘리포니아, 뉴욕, 그리고 뉴저지주의 하원 의원들입니다. 이들은 감세안이 local tax, 부동산세라든가 주 인컴 텍스에 대한 공제, 그 디덕션을 하지 않는 데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local tax 부담이 큰 이 지역 주민들이 만일 자신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자신의 세금 이득에 반대하는 표결을 한다고 할 경우에 당연히 다음 선거에서 낙선을 시킬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투표인과 대표 의원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 가끔 보는 일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 립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것 때문에 저 의원은 친한파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근거가 무엇인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악수 잘하고 칭찬 잘하고 말 잘하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가 표를 어떻게 행사했는가, 이거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법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원 감세하는 내용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낮춘다. 개인세에 대한 소득 분류를 7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춘다. 그러나 local tax, property tax라든가 state income tax 공제는 주지 않는다. 대신에 standard deduction, 기본 공제액은 높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상원안은 하원안과 많이 다릅니다. 지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목을 보면은
우선 개인세 감세는 시한부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세는 영구 감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는가? 저소득층들 연수가 3만 달러 이하 정도 되는 쪽에는 텍스가 2021년부터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2027년부터는 개인 감세가 이제 종식이 됨에 따라서 7만 5천 달러 이하를 버는 소득자들의 세금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이제 일석이조를 노린다는 명분을 세우면서 감세안에다가 오바마 케어 철폐안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방법은 이미 설명드린 대로 individual mandate, 개인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을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약 3,38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1,300만 명의 무보험자가 또 생긴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바로 빈익빈의 조항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이 개인세보다 기업세를 더 우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경제 철학 때문인데 돈이라는 것은 trickle down 하는 것이다. 돈이라는 것은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흘러도록 되어 있다. 그런 철학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경제 상층부를 보호해야 하고 그렇게 돼야만이 그 혜택이 중산층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런 이론입니다. 반대쪽에서 얘기하면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중산층을 먼저 살린다고 하면은 자칫하면은 그 재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지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이제 맹점이 있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만일 기업세를 35에서 20%로 감세를 해주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따라서 고용이 늘고 임금이 늘어야 하는데 이게 보장이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국장,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권위 있는 경제지의 편집국장이 기업인들의 모임에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감세를 하면은 추가로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보니까 손을 든 사람이 생각보다 크게 적더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자칫하면은 중산층의 희생 위에 부자만 더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달러라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빚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원안에 대해서 공화당 쪽에 위스콘신의 란 존슨 의원이 이미 반대를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이 대기업을 위주로 한 정책이고 중소기업을 외면한 정책이다. 그것이 이제 반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외에 온건 공화당 측인 메인주의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 같은 사람, 또 은퇴를 하게 되는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의원 같은 사람은 지지를 유보한 상태로 있습니다. 상원의 분포를 보면 지금 52대 48, 약간 공화당 다수입니다. 2표 이상이 반대를 하게 되면 공화당 감세안이 통과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상원안의 통과 여부는 확실하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 18명 중에 민주계 11명이 모두 반대를 했고 공화당의 7명이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이 한인 밀집 지역인 제9지구 존 샤코스키 의원도 반대를 했고 10지구의 브렛 슈나이더 의원도 반대를 했습니다. 슈나이더 의원이 반대 이유를 공개를 했는데 일리노이주의 납세자 3명 중에 1명이 스테이트의 로컬 텍스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일리노이 주민들이 불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중산층들이 불리하게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반대한다라고 그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감세안 31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식적인 청문회조차 한 번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신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감세안은 400페이지짜리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11월 17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방 하원이 어제 공화당이 내놓은 세제개혁 법안을 227대 205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공화당 반란표는 13명에 그쳤습니다. 공은 연방 상원으로 넘겨졌으며 상원 역시 법안 통과에 성공한다면 양원 법안의 절충 작업을 거쳐 백악관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어제 통과된 하원 법안에는 상원 법안에 첨부된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 의무 조항 폐지안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 연방 하원을 통과한 공화당 세제 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퀴닉피익 대학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세제 개혁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은 25%에 불과하고 52%가 반대했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법안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공화당 측 주장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성추행 문제가 민주당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의 엘 플랭큰 상원 의원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현직 민주당 상원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연루된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플랭큰 의원이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던 지난 2006년 해외 파견 미군을 위한 위문 공연 리허설에서 방송인이자 모델인 리언 트리든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상원은 어제 7천억 달러의 방위 예산안을 승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 법안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미사일 방어 예산 수십억 달러 증액 등이 포함됐으며 지난 14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어제 상원에서도 가결됐습니다. 의원들은 오랜 전투와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의 긴축 재정에 따른 방위비 삭감으로 미군이 수백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미 대선 당시 운영된 트럼프 선거 캠프에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 보다 상세한 자료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뮬러 특검은 이전에 트럼프 캠프가 의회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자료를 받았지만 부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국무부가 본격적인 연말 연휴를 앞두고 자국민 유럽 여행객들에게 테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연휴 기간 유럽 전역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축제나 행사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프랑스, 러시아, 스웨덴, 영국, 스페인, 핀란드 등에서 발생한 일들은 유럽에서 아이시스나 알카에다가 테러를 모의하거나 감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리노이 연방 하원 의원들은 감세한 처리에서 당론에 따라 투표했습니다. 일리노이 의원 18명 중 민주당 의원 11명은 반대표를, 그리고 공화당 의원 7명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구지구 잔 샤코스키 의원과 브렛 슈나이더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브루스 라우너 일리노이 주지사는 성희롱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의회는 2개의 법안을 주지사에게 송부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의회 관련자들에게 성희롱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희롱 사건 조사에 대한 공소시효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소시효는 1년인데 이대로 하면 현재 계류 중인 20여 건의 사건 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일리노이주의 고용이 10월 들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고용 증가는 3,400건, 실업률은 4.9%로 0.1%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일리노이주의 고용 실적은 전국 평균치와 인근주들의 실적에 미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밤부터 약간의 비, 낮 최고 47도, 밤 최저 44도. 주말인 내일은 강한 바람과 함께 흐리고 오전에 비, 낮 최고 47도, 밤 최저 27도.
주일 대체로 맑은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9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맑고 한때 흐린 지역 있겠습니다. 낮 최고 49도, 밤 최저 39도입니다.